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공매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아파트 경매 물건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6월 1일이거든요. 오늘 기준에서 눈에 띄는 물건은 제니스 92평형 펜트입니다. 대기동의 73층 40억에서 지금 13억 7,200까지 유찰되어 있고요. 이 사건은 이제 인수할 금액이 22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간단히 안내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제니스 74평형이 있습니다. 백이동의 50층 물건인데요. 요거는 한 번 유찰돼서 18억 6,200으로 6월 30일에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아이파크도 보입니다. 아이파크 53평형입니다. 1동의 33층 물건인데 감정가가 14억 7천입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 한번 낙찰이 됐다가 불허가 되고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 세 건 중에서 오늘 자세히 살펴볼 물건은 제니스 74평형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부산 동부지원의 2024 타경의 105404대입니다. 74평형이고요. 감정가 26억 6천이고 한번 유찰돼서 70%인 18억 6,200으로 6월 30일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감정가 26억 6천이고요. 지금 동일평형 73평형 중개물건 중에 가장 최저가 물건은 같은 이 물건하고 같은 그러니까 백이동 물건이고 중층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네이버 부동산에. 그게 26억입니다. 그 26억이고 이 물건은 감정은 26억 6천이고 지금 최저가가 18억 6,200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26억하고 비교를 해도 꽤 금액이 한 7억 4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이긴 합니다. 근데 이 물건 과연 끝까지 진행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매 물건 같은 경우 한번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끝까지 진행하고 입찰하면 무조건 내가 낙찰받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매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은 경매 물건이 뭐 입찰일이 연기되거나 변경되거나 또는 뭐 중간에 정지돼서 1, 2년 정도 정지됐다가 다시 하는 것도 있고 또는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론가 없어졌어. 취하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약간 기각의 우려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끝까지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해당 물건이 어디에 있는 건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지적도를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자, 마린시티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물건을 보면서 내가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입지 모르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아이파크다, 그죠? 아이파크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니스다, 그죠? 제니스입니다. 제니스에서 보면 여기가 101동, 여기 102동, 그리고 103동 이렇게 됩니다. 경매 물건은 어디요? 102동입니다. 102동, 102동 여기가 되는 겁니다. 해당 물건이 요 자리에 해당합니다. 요 자리에. 자, 그리고 감정평가서에 보면은 자세하게 여기에 어느 위치다 하고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방들은 이렇게 남동되고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남동과 남양 약간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구조도 보는 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봅시다. 자, 요렇게 74평형 구조입니다. 구조예요. 아까 보니까 침실 4개, 방 4개거든요. 방 4개는 전부 다 남동형으로 보입니다. 거실은요, 남동, 그리고 남양, 그리고 약간 둥글게 보니까 남서식으로도 보이겠다.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그죠? 요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권리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관계. 권리가 제일 중요하죠. 자, 등기부 봅니다. 2019년 10월 달에 현재 소유주가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집을 매수하면서 담보대출을 받았겠죠. 자, 하나은행에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근저당 설정이 2019년 10월 23일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요. 그리고 22년 3월 8일에 돼 보니까 또 근저당이 한 건 더 있습니다. 부산 거제 신협이 있고 그 다음 22년 7월 15일에 가압류가 있습니다. 김모 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압류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은행의 근저당의 채권 금액이 9억 2,400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산 거제 신협의 근저당 채권 금액이 15억 6천입니다. 합하면은 24억 8,400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보통 120%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한 20억 정도는 그저 원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까 최저가가 얼마입니까?
최저가가 18억 6,200입니다. 18억 6,200인데요. 과연 얼마에 낙찰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최저가 기준 횟수는 말입니다. 최저가에 낙찰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자, 그 금액을 가지고 낙찰이 되면은 법원에서 이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자, 배당을 하는데 첫 번째 먼저 이제 되는 게 뭐냐면은 경매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이제 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요 등기부 순서대로 이 사건은 임차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이제 논외로 하고요. 자, 근저당 첫 번째 하나은행이 있었죠. 하나은행에서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산 거제 신협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고 남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압류권자가 받게 됩니다. 자, 아까 보니까 두 개의 그저 채권 금액을 합하니까 24억 얼마가 되고 원금 최소한 20억은 될 것 같다 했습니다. 물론 이 20억이 다 아니고 중간에 어느 정도 일부 그저 상환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등기부 상으로는 그 정도 보입니다. 어쨌든 하나은행, 부산 거제신협 다 받고 이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게 됩니다. 자, 경매라는 게 뭡니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받지를 못해서 자기의 채권 회수를 위해서 법원에다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매를 했는데 정작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하나도 받지 못한다. 그럼 경매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이렇게 경매 신청한 채권자는 하나도 배당을 못 받는다 하는 걸 무익녀라고 합니다. 이 무익녀가 돼버리면 경매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각을 됩니다. 경매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하는 게 법원에서 기각 처리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채권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매수 신청을 하겠느냐? 지금 최저가로 하면은 이거는 당신한테 무익녀다. 근데 당신이 받겠느냐? 뭐 23억이면 23억, 24억이면 24억 이런 식으로 당신에게 어느 정도 배당이 돌아갈 정도로 금액을 정해서 당신이 매수 신청을 한다면 경매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건 말입니다. 처음에 이 사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제가 안내를 안 드리고 있었는데 자꾸 문의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안내를 드립니다. 자, 여기 문건 송달내역 열어봅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1차에서는 말입니다. 감정가 기준 아까 26억 얼마 됐을 때는 무익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법원에서도 경매를 1차는 진행을 했다가 이제 유찰이 되니까 이거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법원에서 매수 통지서를 보낸다고 했죠. 매수 통지서 보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여기 보니까 자 5월 28일 날 말입니다. 5월 28일 날 채권자에게 매수 통지서를 발송했다라고 나옵니다. 며칠 전에 했죠. 이제 유찰이 됐으니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매수 통지서가 발송이 됐으면은 이제 매수 신청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매수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 만약에 매수 통지서 발송했는데 그쪽에서 받고 말입니다. 채권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경매권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수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그 금액, 예를 들면 23억, 24억, 25억 뭐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만약에 신청을 했다 하면은 그 금액 아래로는 입찰해봤자 그죠? 소용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를 들면은 지금 감정가가 26억이고 26억 6천이고 중개물건도 최저가 26억 정도 나와 있으니까 글쎄 나는 한 22억, 21억 정도면 좋겠다. 나는 23억이라도 좋아. 막 이런 생각으로 입찰을 했는데 정작 채권자는 그래 나는 그래도 그러면 내가 24억 하고 신청을 했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채권자가 매수 신청한 그 금액보다 1원이라도 더 써야지 여러분이 낙찰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건에 관심 있으시면 매수 신청이 들어오는지 그것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매수 신청이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지금 현재 6월 30일 아닙니까? 6월 30일이고 그럼 6월 23일 날 매각물건 명세서가 다시 새로운 매각물건 명세서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채권자 매수 신청이 있다. 그리고는 얼마다 라고 보통 기재가 됩니다. 간혹은 기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경매계로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입찰일 날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집행관이 이제 경매 시작하기 전에 안내하지 않습니까? 그때 안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 매수 신청이 있다 하면은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 이러면은 나는 22억 생각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23억을 썼네? 23억을 신고했네? 그러면은 나는 22억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23억을 넘겨서 쓸 생각이 없으면은 그냥 포기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평수 또는 층수 그리고 조망도 좋습니다. 자, 그런 좋은 물건이다 보니까 문의가 여러 번 와서 제가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의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영상을 보내드리려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